사회적인 이슈를 시민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강.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박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전 세계 약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우리나라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여론의 강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은 안전한가, 수도요금 해답은 있는가, 물의 관리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총 3편의 특집을 구성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특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물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워터의 권영준 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물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과 물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13분의 시민 토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여론의 강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월 22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예. 이 물의 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2015년 세계 물 포럼을 우리가 대구에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물의 날은 93년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성장하고 또 식량 위기가 생기고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물 관리가 어렵고 수질 오염 현상이 아주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각국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해서 각국에서 물 관리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이 22차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세계 물 포럼 행사는 7차 행사가 됩니다. 원래 9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세계 물 포럼 행사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계적으로 물 관리 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로소 세계적으로 물 관리 문제를 저희들이 주도하고 이로써 개도국과 인류를 위한 어떤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주도 세력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비로소 선진 물 관리국이 됐다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물 포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포럼이 아니고 물의 올림픽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구적으로 네. 3만 명 가까이 되는 전 세계 물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물은 소중하다, 또 물은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밖에도 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만물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근본은 물인데요. 우리 인간도 어른의 경우에는 한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갓난아기는 9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노화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물 자체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물이 우리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하고요. 또 피부도 구성하고 혈액, 림프, 각종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약 물이 한 20% 정도 몸에서 나가면은 우리 생명에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필요한 물을 적당량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적당량이라고 하는 게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한 2.5리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소변을 보고 네. 또 호흡을 하면서 나가는 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5리터 정도를 드셔야 네. 항상 이 건강 밸런스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2리터 정도 이렇게 하루에 마시는데 조금만 더 많이 마셔야 되겠군요. 예, 이렇게 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 이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K워터에서 만들어내는 이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민정 기자,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된 배수관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수도에서 깨끗이 처리한다 해도 집까지 운반되는 동안 배수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된다고 생각하셔서 아무래도 그게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배수관 문제 때문에 이제 믿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민 토론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돗물을 믿으세요? 그리고 수돗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에서 온 27살 김남수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운동 후 학교 주변에 있는 수도가에서 물을 많이 마시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주변에서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이제 수돗물을 마신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에서 온 김홍식입니다. 네. 현재 제가 수돗물을 마셔본 기억은 거의 나지 않고요. 어린 시절에 운동하고 나서 학교 운동장 가에 있는 수도가에서 물을 마신 적이 있는데 네.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은 뒤로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만호 이정남 씨의 아들로 태어난 게 매우 행복한 배한철이라고 하고요. 저도 옆에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수돗물 별 생각 없이 그냥 먹었었는데 네.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수돗물을 따라서 마시는 건 없고 뭐 양치질할 때나 목욕할 때 양껏 마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으시고, 네. 예, 의도치 무의식적으로. 않게.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온 28살 조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물을 거의 생수로 마시고 있고요. 네. 가끔씩 이제 수돗물을 끓여서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가끔씩 끓여서 먹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대답하신 내용이, 어렸을 때는 마셨다. 예, 그리고 이제 커서는 안 마신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좀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안 마시는, 안 마시게 된 계기가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끓여서는 이제 또 이렇게 라면을 끓이거나 아니면 커피, 차 이런 거에는 또 수돗물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돗물 대신에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민정 기자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수돗물은 잘 마시지 않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끓여서는 자주 마시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약수터를 사실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많이 가서 물 마시고 그랬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환경오염 문제도 생기면서 이 약수터도 믿을 수가 없다, 약수도. 그래서 요즘에는 생수 많이 사서 마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양한 물이 있잖아요. 탄산수도 있고, 빙하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가끔이지만 또 몸에 좋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마셔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분들은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송영석님부터.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분당에서 온 지효 아빠 송영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40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줄곧 지금까지 수돗물을 되게 사랑하고 수돗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제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수도가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을 마셨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좋아하지만 마실 수 있는 경로가 저는 끓여서 마시면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마시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초 배우가 되고 싶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에 살 때는 되게 많이 부모님께서 이제 끓여주신 물을 네. 보리차 끓여주신 물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 이게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수를 사 먹게 되더라고요. 생수를 사 먹게 되는데 이런 생수를 사 먹을 때마다 라면을 끓이거나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는 생수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가는 걸 좀 느낀 다음에 이제 수돗물을 저는 수돗물이랑 뭐 생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마시고는 있는데 네. 수돗물을 마실 때는 좀 끓여서 마시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대답해 네, 주시죠. 저는 부산에서 온 24살 신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수돗물은 뭐 식수와 다르게 씻는 물로 간주해서 따로 먹는 물은 뭐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 생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산에서 온 최병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도 수돗물은 이제 그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정수기 물이나 그 생수 사서 먹는데 수돗물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그 물 받으니까 뭐 거품 같은 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예, 수돗물은 그냥 씻는 용으로만 사용하고 예, 생수 예, 사서 먹습니다. 네. 수돗물 대신 이제 식용으로 이렇게 마시는 물은 주로 이제 정수기나 생수물을 이렇게 마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수돗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마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이 수돗물을 못 마시게 되는지 그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25살 전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돗물을 정수하면서 사용하는 염소가 이제 사람 몸에 좀 해로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돼서 이제 잘 안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한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수돗물을 마실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수돗물 향 그 냄새 때문에 아무래도 마실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고 심리적으로인지 마시게 되면 약간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수돗물 냄새 맡아보셨어요? 수돗물 냄새요? 예. 그냥 이게 양치하거나 할 때도 있고. 양치하거나. 그때 맡게 되는군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네, 안녕하세요. 24살 베이슬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물을 끓여서 먹으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수돗물 먹으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찝찝한 느낌. 네, 맛도 이상한 것 같고. 예, 또. 네, 서울에서 온 박범수라고 합니다. 네. 저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들과 같이 저도 역시 수돗물이라고 하면은 뭐 정수기 물이나 생수보다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좀 많이 안 먹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불안감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냄새를 못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안 나거든요, 사실. 근데 예전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박정희. 네, 이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원장님, 이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뭐 최근에 그 소비자 단체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직접 이제 드시는 경우요, 안 끓이고 한 4%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끓여 드시는 분들은 52%에서 이제 합치면 한 5, 6% 정도가 수돗물을 직접 드시는 건데 이 수치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한 80% 정도 수준이고요. 주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드시는 경우보다는 끓여서 드시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민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돗물에 어떤 뭐 그 처리하는 과정에 뭐 약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수돗물을 틀면 좀 수도에서 뿌연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건가요, 원장님? 그 뿌연 현상이 사실은 이제 아주 미세한 공기가, 네. 수많은 공기가 물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백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수돗물을 생산하고 이동시키면서 그 파이프 내에서 어떤 압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조금만 지나면은 그 공기방울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수돗물이요, 지역에 따라서 물맛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네, 또 쇳물이나 소독약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시민분들 중에서 느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평소에 코가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이제 막 수돗물 냄새가 난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못 느꼈는데 주변에서 가끔씩 이제 지역마다 냄새 좀 다른 것 같다고 해서 저는 귀가 약간 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한 지역에서만 20년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의 수돗물 맛은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수돗물을 마셔본 적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 맛이 언제 어떻게 났던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특유의 금속 맛이라든가 약간 화학약품 냄새 같은 게 났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약품을 섭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저는 본가가 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보통 집에서는 어머니께서는 물 그냥 끓여주시진 않고 뭐 차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시니까 대구에서 맛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제가 혼자 끓여 먹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끓인 다음에 뭐 녹차 같은 거를 해 먹을 때도 있는데 좀 이제 서울에서 물을 마실 때는 그냥 수돗물 먹으면 좀 쇳물 맛 난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철 이렇게 그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역해서 못 먹겠다 이런 적이 네. 좀 있었어요. 실제로 느껴보셨네요. 네. 네. 다음 분은 다른 지역의 물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전 다른 지역의 물은 먹어보지 못했고요. 저희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도 저희 집을 지은 지가 좀 오래된 집이라서 물 색깔이 항상 수돗물을 틀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뿌연 물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좀 아예 먹는 거는 아예 시도조차 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뿌연 물은 공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고 절대 소독약이나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잠깐인 것 같아요, 그죠, 원장님? 한 30초 정도만 이렇게 내버려둬도 깨끗하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 약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물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강원도 가면 그냥 마시거든요. 네. 강원도에 왜 우리 콘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는 그냥 수돗물 마셔요. 근데 이제 도시만 오면 이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원장님, 이 질문도 제가 참 궁금했던 점인데요.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끓여 먹는 물, 그리고 그냥 마시는 물,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어떻게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뭐 끓여 드시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끓이는 이유는 말하자면 병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수돗물은 수도 꼭지까지 저희들이 소독 처리를 해서 꼭지까지 처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굳이 안 끓이셔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물 냄새라든지 또 혹시 소독약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끓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이제 끓이게 되면은 소독약 냄새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 안 끓이셔도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이라는 것이 청량감 있게 드시려면은 좀 온도가 좀 차가울 때 한 10도씨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물맛도 좋고 느낌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면은 안 끓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돗물을 받아서 냉장고나 이런 곳에 이제 보관을 해두고 한 10도씨 정도에서 예, 한 15분 정도 예. 정도 보관하면 한 10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꼭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소독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먹었을 때 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아, 그런 약 같으면 탈 수가 없죠. 전혀 탈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리하면서 넣는 약품은 두 가지입니다. 나쁜 물질을 이렇게 엉겨붙게 만드는 응집제하고 그리고 이제 소독약입니다. 그게 뭐 염소. 근데 그 수도 꼭지까지 소독이 되게 하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소독약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꼭지를 틀었을 때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약 냄새 날 수가 있는데요. 냄새 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다리시면은 물을 받아서 혹시 냄새 나는 경우 한 20초 정도만 좀 놔두면은 뭐 그 냄새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오늘 배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뿌연 현상이 생기더라도 그게 약이 아니다.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약을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어떤 과학자들이나 그리고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이 믿음이 간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한번 끓여 먹는 것도 괜찮지만 좀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서 그렇게 먹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꼭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뭐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녹물하고 지금 이제 소독약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약 냄새는 조금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이 녹물 문제는 사실은 수돗물 처리하고 관계가 없이 아파트 물탱크 이후에 가정까지 있는 수도 파이프 상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밤에 물을 안 쓰다가 아침에 갑자기 쓰면은 압력 때문에 이 관에 부식되는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생길 수 있지만 이 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배관을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항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나 교체를 하시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20초 정도 놔두시면은 자연스럽게 녹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초 정도 이렇게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없애면은 괜찮다. 근데 사실 그 아파트나 가정주택의 그런 관이라고 하는 게 수도관이 오래돼서 아니면 물탱크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국가가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현재 지금 그 아파트나 옥내 배관은 다 가정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 가정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파트 그 옥내 배관 저수조는 결국 이제 아파트 주민들께서 아파트 사무소에 얘기해서 청소를 하든지 이 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또 개인 또 가정에 있는 것은 또 개인들께서 좀 청소하시든지 교체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물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또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수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민정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아리수가 나와 있는 만큼 저희 나라의 수질 상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리수가 어디에서 만드는지는 아세요? 아리수는 서울 시청에서 만든 거니까요. 맞나요? 원장님 어디에서 만듭니까? 맞습니다. 예. 서울시의 물의 브랜드 이름이 아리수입니다. 다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저 이름이. 예. 서울시에 이제 그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수돗물을 브랜드화한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수질 상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군대까지 갔다 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40년 이상을 지금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네. 많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부분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비록 좀 끓여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 수돗물에 대한 애착과 그다음에 뭐 사랑을 네. 아직 저는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돗물뿐만 아니라 그 수질 상태,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나 뭐 그런 그 물의 상태가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지나치고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되게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아버지가 상수도 사업본부를 다니고 계세요 지금. 예. 그래서 좋은 예. 물을 먹으라고 수돗물은 좋다고 이렇게 항상 예. 말씀하셔가지고 예. 저는 강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버님의 직장 이야기. 네, 제가 이거 예, 한번 좀- 물이라 관련돼가지고 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네. 그러셨군요. 여러분들이 젊으시니까 지금 이제 다들 젊으신 분 같은데 한 분 빼고, 여행이나 이런 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뭐 강이나 뭐 캠핑 같은 것도 하시고 뭐 그러실 텐데, 야, 우리나라의 참 수질이 좋아졌다. 뭐 아니면 예전보다 참 많이 오염됐다. 뭐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뭐 네. 산 좋고 물 맑고 이런데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밑에 쪽은 좀 더러운데 좀 높은 산 그쪽에는 식수를 바로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예, 좀 산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거기 있는 물은 네. 깨끗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생각하기에는 좀 네. 도시 근처에 하천이나 뭐 한강 이런 거는 좀 아직 더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세요? 네, 낚시도 안 좋아하세요? 예. 낚시도 좋아하고, 저는 뭐 바다 낚시, 민물 낚시 다 좋아하는데, 일단 잡아서 먹잖아요. 예, 뭐, 그리고 물고기가 살고, 뭐 그런 걸 보면,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예. 뭐, 우리 박주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좋아진 곳은 많이 좋아졌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 수질 오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보고가 있나요? 예, 사실 저희 나라는 수질 오염으로 인한 질병 보고는 사실 없는 편이고요. 이제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세기 초까지는 그 수인성 병이라고 해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대한민국이 그런 경우가 없고요. 다만 최근에도 일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오염돼서 그 오염된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뭐 없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이 수질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뭐 과거에 뭐 낙동강 오염이라든지, 뭐 강하고는 상관없지만 뭐 태안 앞바다의 뭐 기름 유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흐르는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뭐 뭔가 나빠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그 의심을 하고 뭐 이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그 하천에 주로 이제 수질 사고가 생기면은 이제 그 수질 사고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94년도 낙동강 패널 사고 이후에 네. 이 정부 조직도 많이 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정부 그리고 이제 K워터 같은 공기관들이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이중 삼중 어떤 방어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어떤 유해 물질이 공장에서 안 나오도록 아예 그 공장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혹시 그렇게 해서도 혹시라도 사고가 생겨서 정수 처리 과정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고도 처리를 도입해서 그런 물질들을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그 하천에 물이 많을 때 그런 수질 오염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되는 건데 결국 물이 없으면 이제 오염이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상류에 물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다모제 댐 같은 것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호를 만들면서 유량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이제 갖춰졌고, 이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런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많은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도 왜 폐기물 같은 거 막 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게 훨씬 완벽하기 때문에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이 시민들에게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정 기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시지만 과거에 광주의 산성 수돗물이라든지 김해의 알루미늄 초과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사태들 때문에 이제 뉴스를 혹시라도 접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불신이 더 거세졌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반 시스템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요. 아니시면 여기 이제 패널분들께서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돗물 자체에서 우선 1대1로 딱 만났을 때 나오는 그 향, 독특한 그 수돗물의 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봤었는데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수, 그리고 정수, 그리고 수돗물을 구분을 해내는 그 실험을 했었는데 100명 중에 11명만을 빼고, 그러니까 89명이죠. 89명이 다 이게 수돗물이다라는 것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우선은 불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시간을 좀 두고 마시면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아직도 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상수도 이제 한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공사한 이제 배관이 아직도 이용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가는데 세금을 이용해서 갈아야 되는데 그 세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한 번에 다 못 가는 것 때문에 이제 한 군데를 갈았다고 해도 중간에 이제 부식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앞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적으로 부식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예전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개선이 조금 더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집에서 어머니께서 물도 많이 끓여주시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는 그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분은 물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도 습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수돗물보다는 정수된 물이나 생수를 많이 이제 자식들에게 많이 주는데 좀 돈을 주고 이렇게 물을 사 먹는 게 좀 이제 돈 안 주고 먹는 수돗물보다 심리적으로나 좀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서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은 이제 자라오면서 이제 수돗물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노후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 물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아까 이 수돗물이 공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수돗물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편에서 수돗물의 가격을 이야기를 할 텐데 상하수도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생수보다는 싸겠죠. 예,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아직 이제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안전 점검에 한번 나서 봤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의 강희우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돗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함께하기에 수돗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수할 때, 이를 닦을 때, 설거지할 때 수영장을 가서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수돗물. 우리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돗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인의 5%만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질 안정과 냄새 때문에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돗물은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수돗물의 진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꼬리에 꼬리를 문 긴 물량동이의 행렬. 줄을 서 수돗물을 받아먹던 그 시절. 부모님이 물찌개에 지고 온 수돗물은 참으로 귀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콸콸 나오는 수돗물을 믿지 못해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사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혹시 수돗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수돗물은 가장 안전한 물입니다. 수돗물은 건강에 좋습니다. 수돗물은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1967년부터 40여 년 동안 최고의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자세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덕에 수돗물의 안정성에서 전 세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수돗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자국의 기술을 수출하고 한국이 만들어낸 수돗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댐, 보, 하천의 연계 운영으로 수량은 물론 수질, 하천, 환경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댐과 보에서 확보한 물을 정수하는 K-워터의 세계 최대 수준의 상하수도 기술은 역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망려과 정수 처리와 활성탄 오존 처리 등의 고도 정수 처리 기술, 노후별로 교체, 그리고 세계 최다 항목의 수질 검사 등으로 K-워터는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고 있으며 친환경 수돗물 생산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가장 안정적인 물입니다. 미네랄 함량이 일반 생수보다 많거나 비슷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먹는 물 대신 수돗물을 마시면 1년 동안 어린 소나무 51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덕분이겠죠. 이제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호수나 강의 물이 어떻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만들어진 수돗물이 가정으로 배급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의 시작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댐에 저장된 물은 취수탑을 통해 취수장으로 들어옵니다. 취수장과 침사지를 거쳐 혼화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물속에 있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약품을 첨가하게 됩니다. 혼화지에서는 물과 약품을 잘 섞이게 하고 응집지에서는 약품과 불순물 간의 응집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품과 불순물과 응집이 일어나는 침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순물들은 침전지와 여과지에서 여과됩니다. 불순물이 걸러진 물은 소독을 한 후 저수지에 모아두었다가 송수관을 통해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각 가정으로 떠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물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장소는 취수장입니다. 댐에서 취수탑 등을 통해 물을 끌어들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급속 혼화 과정입니다. 취수탑에서 물을 끌어들인 후에 물에 약품을 섞어주는 단계이며 약품이 불순물들과 반응하여 작은 알갱이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알갱이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응집 과정입니다. 입집기에 설치된 날개가 천천히 급속 혼합하는데 그로 인해 생긴 알갱이들은 크고 무겁게 만들어집니다. 그 크기는 알갱이가 눈에 보일 정도인데요. 이것을 프록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과정은 침전 과정입니다. 응집지에서 만들어진 알갱이를 가라앉히는 과정입니다. 커진 알갱이들은 이곳에 가라앉게 되고 맑은 물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과 과정입니다. 여과 과정은 침전지를 통과하면서 맑게 된 물을 더 맑게 해주는 과정이고 여과 과정은 여과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는 모래와 자갈이 1m 정도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침전지를 거친 물이 이 모래와 자갈을 통과하면서 여과되는데 미처 여과되지 않은 풀록이 걸러지고 대장균도 걸러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독 과정입니다. 여과한 물은 맑고 깨끗해서 얼마든지 마시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가정까지 운반되는 동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독이 필요합니다. 소독 과정까지 통과한 물은 가정으로 운반되기 전에 정수지에 저장되었다가 송수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운반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물은 여러 과정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집니다. 미국 수도협회 최고 등급인 5스타 인증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까지 오기 위해서 크게 취수 과정, 정수 과정, 배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상수도 보급량이 늘어감에 따라 평균 수명도 늘어간 이유가 이 복잡한 과정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K-워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는 1967년 창립 이후 40여 년 동안 물을 사람에게로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수 처리 기술과 함께 끊임없는 연구와 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K-워터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강의 자정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K-워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언제, 어디서나,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어 삶은 더 행복해집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는 물입니다.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난 후 갈증을 달래주고 흘린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 한 모금. 우리 아이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K-워터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정말 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어떤 분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믿었던 어떤 물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돗물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았고 또 좋다는 거에 대한 지금 뭐 그런 설명을 해주시러 이렇게 원장님 나오셨는데 그걸 믿고 저는 빨리 여기 끝나고 빨리 가서 집에서 수돗물 한 잔 빨리 가서 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배한철 씨. 네. 예. 저도 오늘 원장님 설명이랑 이렇게 진행자분 다른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좀 제가 그동안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물을 워낙 자주 사 먹다 보니까 네. 식용물 따로, 그냥 설거지할 때 쓰는 물 따로, 씻을 때 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저렇게 물에 대해서 그냥 틀면 나오는 물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고 저도 한번 집에 가서 같이 저는 다른 집에 살지만 저도 한번 시원한 수돗물 한 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 관계자를 아버님으로 두신 예. 예. 이재원 씨. 네, 제가 네. 소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그 관계자로 계셔가지고 네. 수돗물에 대한 이렇게 관념이 저는 이 시민들이 좀 틀리게 네. 저는 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냥 이제 운동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수돗물도 그냥 마시고 학교에 있는 그냥 수도가 가가지고 수돗물도 마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저도 그 수돗물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 그 계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인식이 점점 바뀌어갔어요. 그냥 요새 캠핑을 아까도 말했듯이 캠핑을 가도 그렇고 뭐 강이나 그런 주변에 잡다한 쓰레기들이 너무 많고 이제 네. 뭐 배관 시설 등 이런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도 네.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저 원장님하고 이제 다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저는 수돗물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저는 네. 수돗물을 집에 가서 이제 2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뒤쪽에서도 뭐 예. 저는 입모양만 봐도 압니다. 예.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수돗물을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네. 아예 안 먹고 절대 안 먹거든요. 네.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서울 오니까 냄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 네. 살다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절대로 안 먹었는데 오늘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예, 다 수돗물 좋다고 또 한 잔, 2잔 드신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네. 3잔 집에 가가지고 예, 또 갑자기 물을 바꾸시면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물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그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한 10도 정도의 이렇게 차가운 곳에 두고 이렇게 마시는 게 가장 물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생수도 그렇고 정수기 물도 그렇고 그래서 수돗물도 꼭 한번 그렇게 저기 한 30초 정도 이렇게 바깥에 두고 그러고 이제 냉장고 안에 넣어서 한 15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셨는데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한 국가나 이런 K-워터 같은 기관에서도 더 많은 홍보와 그런 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을 했지만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관이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죠? 네. 비가 내려서 예. 빗물이라고 하는 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하수로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강이 되거나
그게 또 흘러서 바닷물로 가고 그게 다시 또 비가 되고 뭐 이런 자연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연적인 순환 체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이 끼어들어서 이걸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부의 책임과 그리고 이제 개인의 책임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 수자원을 관리하는 우리 K-워터와 같은 공공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정부의 책임기관 뭐 환경부라든지 뭐 이런 기관이 있을 거고 그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관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도 우리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말 그 기업의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구 그냥 폐수를 아무 곳에나 이렇게 버리고 하는 그런 나쁜 행위 뭐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전 세계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 K-워터와 우리 정부의 홍보와 교육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민들도 막연한 어떤 예전에 들은 이야기, 예전의 사건, 그러니까 그것도 한 20년 정도 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수돗물이 아직도 안 좋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오늘은 꼭 수돗물 한 잔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계 물의 날 특집으로 보내드린 여론의강 1부 물은 안전한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물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수도요금 해답은 있는가 그리고 3부 물의 관리 미래를 말한다 편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